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민정입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하면은 소변에 당이 빠지는 이렇게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변에 당이 빠진다고 해서 다 당뇨병은 아니긴 하거든요. 실제로는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일부 가족 중에서는 소변에 당이 빠지는데 혈당이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진행을 하지 않아서 당뇨병이라 볼 수 없고 정상인 가족이긴 하거든요.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소변에서 당이 빠지는 이유가 혈당이 높기 때문에 2차적으로 소변으로 당이 흘러내려서 소변으로 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인슐린 부족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올라간 당이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 등에서 이용되게 됩니다. 이용이 되면서 남아 있는 것들은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당뇨병은 유전이 되는 질환이 맞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긴 합니다. 하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가 쌍둥이 연구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일형 당뇨병, 우리 인슐린을 맞는 소아당뇨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일치한다고 돼 있고요. 이형 당뇨병, 우리가 주로 보는 이런 당뇨병 환자들은 거의 80%까지 일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유전이 강하긴 한데, 유전만 가지고 100% 발현하진 않습니다. 유전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환경적인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조절 잘하고 비만이 안 생기게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 중에 나만 당뇨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만하면 이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많습니다. 비만하게 되면은 지방세포들이 과증식하게 되는데, 과증식된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혈당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한 반수 정도가 비만을 가지고 있고 4분의 3 정도는 과체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는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드시는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는 시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같은 평균 혈당을 유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혈당이 꾸준히 조절이 되는 분에 비해서 들쑥날쑥 가는 분들이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키랑 몸무게, 활동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칼로리를 제때제때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식품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기전들도 설명되고 광고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혈당을 약간 떨어뜨려주는 이런 성분을 가진 것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얼만큼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것들은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직접 복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많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안 만든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에게 썼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